합석하시는 동안 감독님부터 인사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어 용순이 연출한 신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현충일인데 이렇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용순이 역의 이수경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뜻깊은 날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빠 역할을 맡으신 최동문 배우님께서. 밖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아빠 역할의 최동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 정말 빵빵 터트려 주었던 우리 문희 역의 장혜살 배우님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현충일에도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문희역의 장혜살입니다. 새엄마 역할을 맡으신 안스카 배우님. 안녕하세요. 새엄마 역할을 맡은 얀츠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에서 쉬는 날이죠? 네, 다들 우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매력이 대체 뭔지 모르겠는 체육 선생님 역의 박근덕 배우님. 네, 고구마 100개 먹은 남자 체육의 박근혜입니다. 이렇게 현충일에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6월 8일 개봉입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많은 입소문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수신 빠큐 역의 김동영 배우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깍두 역을 맡은 김동영입니다. 이렇게 많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빠큐는 이름의 줄임말일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뜻이 또 있나요? 그냥 뭐 친구들끼리 이름 그냥 부르기보다는 네, 이렇게 별명으로 네, 네. 재밌잖아요, 깍큐. 어떤 특정 욕설이 생각나는 그렇죠. 네, 네, 생각하시는 그런 거. 이름이어서 네,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감독님께서 이렇게 싱그러운 영화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감독님의 단편 중에 용순 18번째 여름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생각하실 것대로 용순이 나오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쉽게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같고 다른지 간단하게 듣고 싶고, 그리고 장편 영화로 데뷔작인데 꼭 이 이야기를 만들고 싶으신 그 의도가 뭐였는지, 이유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단편은 제가 영화과 다닐 때 졸업작품으로 찍었던 25분짜리 영화였고요. 거기도 이제 18살 여고생이고 여고생이 중에 용순 해가지고 그 여름 한철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감성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영화가 저희가 악조를 만나고 장편화가 되면서 용순을 중심으로 좀 더 관계랑 사랑, 사춘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첨부되면서 종합적으로 소녀를 중심으로 소녀 주위에 있는 가족, 사랑, 친구, 우정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더 펼쳐진 그런 영화가 되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꼭 이 영화로 데뷔를 해야겠다는 그런 엄청난 열의가 있었다기보다는 흘러오는 대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이거를 해 나가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이 되었고 그리고 이걸 잘 해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배우님, 용순이라는 캐릭터 너무나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사실상 용순은 처음에 저는 정말 제멋대로 나이구나. 네, 진짜 반항심 정말 많고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지 주인공이지만 마냥 사랑스럽게 안 그려놨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 느낌이나 전개 때문에 더 재미있게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용순이 너무나 짠하게 느껴지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긴 했지만 처음에 용순이란 캐릭터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저는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용순이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나이 때에 저도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제약된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물론 용순이처럼 몸으로서 어떻게 치열하게 해내진 못했지만은 마음만은 용순이를 많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하셨다시피 용순이가 마냥 사랑스럽게 그린 캐릭터는 아니라서 오히려 더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이수경 배우님 그 연기를 차이나타운에서 송이라는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특별시민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사실 용순의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저는 딱 그 포스터만 봤을 때는 완전히 이수경 씨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관객으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희 역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장혜살이라는 배우를 막 찾아봤는데 영화로서는 필모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번이 첫 영화신가요? 네, 장편 영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독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프로필 사진을 보고 너무나 강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사진이었을까 너무 보고 싶고 막 궁금했거든요, 감독님. 네. 일단 감독님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예, 그 프로필 사진 첫 장에 햇살 배우가 이 복도의 계단 난간을 이렇게 손으로 위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근데 포즈가 되게 저는 프로필 사진 중에 본 적 없는 포즈였는데 약간 힙한 모델 같은. 예, 네, 네. 시적인 면도 네. 있고 근데 표정이 정말 진지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웃음을 주는 그 고유의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때 그 프로필 사진을 뽑아놓고 저희 PD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에 예 이게 끝까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디서 이런 배우가 나왔을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이 영화를 만나기 전까지 뭐 연기가 전공이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 다니고 있었고요. 감독님을 만나게 된 시점도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졸업을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이렇게 프로필 지원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었고요. 저는 주로 단편이나 공연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네. 저는 문희의 그 연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금사빠잖아요, 문희가. 그 빠피가 밀어 올려줄 때 사랑에 빠진 표정을 어떻게 저렇게 해버릴 수 있을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아무리 친구지만은 이렇게 남자로 보이는 순간에는 이렇게 문희도 이렇게 엄마 같은 캐릭터였다가 되게 소녀소녀스럽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관객분들이 엄청 웃으셨어요, 그 장면. 네. 아버지 역할에 최동 배우님께 아버지는 용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지가 좀 궁금했어요. 갑자기 뭔가 사건이 확 어렸을 때가 나오고 18살인 지금 현재로 나오면 되게 사이가 소원해져 있고 굉장히 서로 악다구니를 쓰는 관계로 변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들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를 되게 혼자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톤이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고백드리고 전 자식이 없습니다. 애기가 없어요. 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쪽으로 상상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 나이에 이 정도 딸을 가지면 어찌 보면 가장 정상적인 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갓 고등학생들 된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대화를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안 하고 어렸을 때나 이쁘지 7살 넘으면은 정말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가족 간의 간극은 있을 것이다. 그게 딸이면 더더욱 심하지 않을까 엄마도 없는데. 그래서 저쪽으로 이렇게 상상하고 주변에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예영이면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기보다 다큐멘터리에서 나올 법한 그런 아버지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좀 비슷하게 된 것 같아서 무척 기분을 줬습니다. 예.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딸 때리려고 아무거나 들었는데 우산이 펴져서 그게 진짜 우연의 일치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설정한 거예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럴 때 한번 우산이 확 펴지면 어떨까 해서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우산 피고 연기를 했는데
우선 접은 신도 있어요. 접어서도 찍어보고 펴서도 찍어봤는데 이제 핑계 편집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건 한번 설정해서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저는 두 분의 싸움이 뭐 다큐 같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좀 다큐 같이 느껴졌어요. 딸과 아빠의 뭐 죽일 듯이 소위 얄짤 없다고 하죠. 그 정도로 말 대답을 하고 그렇게 싸우는데 두 분의 기운 자체도 굉장히 세신 것 같았어요. 그 배우로서의 긴장감이나 텐션 같은 것들도 현장에서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말씀하시죠. 저는 용순 촬영 전에 알고 있던 분이 동문 선배님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동문 선배님 많이 의지하고 촬영을 했었습니다. 감독님이 느끼셨을 때는 현장이 어땠어요? 예, 뭐 다 비슷한 얘기 하실 것 같지만 현장 분위기 되게 좋았고요. 정말 힘든데 고성 한번 나오자 되게 웃으면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분위기는 되게 좋았고 또 의견들을 워낙 배우분들이 워낙 뛰어나시고 또 적극적이셔가지고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아까 우산 얘기도 그랬지만 동문 선배님 순수한 본인의 아이디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조화가 잘 돼가지고 더 좋게 또 재미있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젊은 배우분들이신데 되게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애드립도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많이들 웃으셨을 텐데요. 딸내미 방수 누기고 나서 아니요 잘못 쳤어. 그러고 그거 진짜 현장에서밖에 할 수 없는 애드립이라 준비한 대사도 아니었고 난 찍다가 먼저 두들기고 아 깜짝이야 그걸 왜 두들기지 그거 잘못 쳤어.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애드립들은 많이들 했죠. 네, 자연스러운 그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배우님의 애드립이 아니었을까 싶은 순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체육 선생님 스스로도 아까 고구마 10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캐릭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캐릭터가 이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악역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설명되어 있지 않고 답이 없는 캐릭터예요. 실제로 답을 하지 않아요. 화도 내지 않지만 설명도 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최우 선생님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연기하시면서 스스로는 본인의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연기하면서 악역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연민, 이 친구가 왜 도대체 이렇게 해야만 할까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알아차리신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머니의 기대와 정교사의 꿈 그거와 그게 이제 현실적인 거고 제가 좋아하는 용순이는 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꿈도 선택을 못하고 현실을 가자니 또 싫고 거기서 계속 우왕좌왕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어려웠는데 그럴 때마다 감독님이 잘 그 지점들을 잘 짚어주셔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에는 정말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감독님이 잘 이렇게 해주셔서 할 때 재밌게 좀 찍었습니다. 네, 워낙에 배우님의 그 선량한 눈빛이라던가 그러니까 목소리 톤 같은 것이 친절해서 더 괴리감이 느껴지고 이질적으로 충돌하면서 재미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셨어요? 예, 그 글록 배우님 워낙 얘기를 좀 많이 저희 나누고 그랬었는데 제가 글록 배우님 처음 뵀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가 그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길 지나가다 보면 이제 흔히 뭐 지나가는 분이랑 어깨가 부딪힌다라고 하면 말로는 그럽니다. 어깨 부딪혔을 때 야, 뭐 어깨 부딪혔으면 세워서 따져야지 왜 그냥 지나갔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우리가 길에서 만난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내 어깨를 부딪혔는데 불러 세우지도 못하고 내가 그냥 지나가자니 억울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에게서 어떤 설정과 이런 상황들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 체육 선생님이 이 극 중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에는 용순보다 딱 반박자씩 발이 늦습니다. 용순이는 재지 않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데 비해 체육 선생님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뭔가 알고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체육 선생님이 가진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일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체육 선생님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빨간색 마티즈거든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자기 스스로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체육 선생님을 둘러싼 환경에서 좀 읽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빨간 마티즈가 유독 기억에 남았어요. 그 빨간 마티즈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빨간색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에 숨겨진 어떤 야망 같은 거 그런 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왜 빨간 마티즈일까는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없으세요? 소품으로? 예, 빨간 마티즈는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조금 다른 뜻이긴 한데 경차 중에 제일 인기가 없는 색이 검은색이고요. 밝은 색이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주로 젊은 층이 타는 차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차가 작기 때문에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밝은 색을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빨간 경차를 탄다는 것 자체에 풍기는 이미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실속을 찾겠구나. 아마 빨간 마티즈를 고를 때 조금 망설였겠지만 이채우 선생님이 그걸 골라서 당당하게 타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일부러 좀 더 빨간색 경차 이런 쪽에 좀 더 치중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거는 그 체육 선생님의 행동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후반부에 마음을 다잡고 접기 위해서 그 운동화를 이렇게 물에 적시잖아요. 그 선택도 재미있더라고요. 굳이 물에 잠기게 하는. 아, 실은 그 감독님이 다 해주신 건데, 근데 저는 솔직히 촬영하면서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독님이고 그런 게 더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이렇게 물에 적시는 걸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다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체육의 감정이 그냥 끊어지는 느낌이었는데 물에 적시니까 관계가 끊어진다기보다는 잊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 글자가 이렇게 흐려지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감독님이 역시 저보다 생각하시는 게 두 배 생각 더 많이 하셨구나, 까불었구나 그런 생각을 그래서 진짜, 저도 그 장면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 의도로 하신 거예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통은 버리고 주우면 끝납니다. 근데 약간 버리는 행동 자체가 체육이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체육이 과목은 체육인데 마초적이거나 남성적인 부분들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이 체육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들이 있었고요. 일단은 운동화도 물론 젖어서 말리면 끝이긴 한데 쓰레기통에 버렸다 주웠을 때는 완전 원상복구가 되는데 새 신발을 물에 젖고 그다음에 말린다고 한데 그게 새 것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자신이 망가뜨리면서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는 이런 남자라고 하면 그런 섬세한 결이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감독님이 직접 각본을 쓰셨잖아요. 방금 말씀을 듣다가 느낀 건데 어쩌면 감독님의 어떤 개인적인 결이 많이 투영된 캐릭터가 혹시 체육 선생님일까요? 예, 그 제 개인적인 결은 빠큐. 너무 매력적인데요? 빠큐처럼 매력 있지는 않고요. 네. 그냥 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의 이 빠큐 보면은 되게 일단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빠큐고 제 개인적으로는 성격을 이렇게 n분의 나눠가지고 아버지에도 넣고 저는 이제 누나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어서 누나 보면서 여기 보이는 저희 세르모 선배님 연기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누나를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n분의 1을 한번 해보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빠큐님 저는 빠큐님의 그 스키니 반바지 있잖아요. 그 장면이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옷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펴가 나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겠죠? 처음에 그 스키니를 입는 게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원체 제가 원래 그런 바지를 잘 안 입어요. 되게 싫어하거든요. 좀 편한 거를 되게 좋아하고 집에 뭐 동네에 있을 때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어쨌든 그런 거를 빠큐가 돈 주고 사 입었으면 뭔가 그 자신만의 그 거기에 대한 좀 자존심이 있을 것 같아서
바지 올리고 뭐 불편하고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빡큐 캐릭터를 쓰실 때 가장 염두에 두신 부분이 쭈글미라고 하세요. 쭈글미라고 아세요? 약간 찌질하고 쭈글쭈글한 네, 그런 미를 추구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보다가 놓쳤을 디테일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예, 어떤 부분을 조금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신경 썼던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거의 촬영할 때 수경이랑 이제 햇살이랑 같이 찍으니까 근데 용순이란 캐릭터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봐왔을 거고 약간 얘 앞에 가면 한없이 작아지는 센 여자?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약간 좀 기가 죽어있는 느낌을 그냥 같이 있을 때는 계속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약간 시대적인 배경이 모호하다고 느꼈어요. 공간도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물론 뭐 대충 시대는 알 수 있겠죠. 핸드폰을 쓰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용순의 몇 년 전을 보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었어요. 그 과거를 해상하는 듯한 나레이션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빡큐가 뭘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빡큐라는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너무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재주도 많고. 저는 그냥 농사지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공부도 뭐 그렇게 잘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냥 물려준다니까 그거 그냥 농사 열심히 지었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예전에 생각했던 거는 근 미래였는데 네. 빡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저희가 편집적으로는 조금 바뀌긴 했는데 빡큐는 공무원이 되는 게 현실적인 목표고 꿈은 시인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근 미래는 공무원학원 어둠에쯤에 앉아서 혼자 시를 쓰고 있는 모습 정도였는데 농부 얘기하시니까 그것도 되게 보내면서 하는 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금밀에는 혼술남녀가 연상이 되네요. 혼술남녀에도 출연을 하셨는데 그 모습이 또 연상이 되네요. 공교롭게도. 그 모습은 지우고 여기에 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얀츠카 배우님, 실물 아까 뵙고 너무 예쁘셔서 저도 모르게 처음에 이렇게 외모 칭찬하는 게 실례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너무 예쁘시다. 화면에서는 또 아무래도 시골 안악내 모습으로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한예종 연극원을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 외에도 혹시 그동안 어떤 연기들을 한국에서 해오신 게 있는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를 이번에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 외에는 몽골에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다른 이미지로 약간 새엄마을. 그리고 한국에서 전에는 점프라는 공연했어요. 퍼포먼스였는데 저기 한 4년 동안 나의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면동예술극장에서 실현 연극도 했었어요. 네. 이 시나리오 처음에 보셨을 때 저는 그래도 이 영화가 예측하기 어려운 전개로 가고 있어서 흥미롭긴 했지만 기본적인 정서라든가 문화적인 배경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밀착되는 거 분명히 있었거든요. 혹시 약간 낯설거나 의외적인 상황이라고 느끼셨던 부분도 있었어요? 처음에 감독님이랑 만났을 때 대본 보고 별 새엄마라니 이랬어요. 그러다가 읽어보니까 되게 이야기가 따뜻하고 되게 사랑스럽고 그래서 배우로서 한번 이 역할을 살아보자라고 해서 열심히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아버지에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그 새엄마를 보면서 그 새엄마의 비하인드가 굉장히 궁금했고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새엄마는 처음부터 용순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미 약간의 사랑과 연민이 가득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용순에게 어떻게 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이미 먹고 이 집에 결혼을 하러 온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감정 베이스는 어떻게 감독님과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감독님이. 그 치카 배우님이 실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젊고 아름다운 배우십니다. 근데 처음 만날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당시 툼레이더 같은 여전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어울립니다. 예, 되게 어울리시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저희는 새엄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그때 반 농담처럼 했던 얘기는 툼레이더 같은 엄마다라는 얘기도 드렸었었는데 이 엄마는 그냥 나서고 그리고 조금 문화적 차이 때문에 용순이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자기 임의대로 준비도 합니다. 근데 감사적으로 용순이 말을 좀 더 들어주려고 하고 용순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들고 근데 가르친다는 게 비단 뭐 영어 선생님하고 대화나 이런 데 봤을 때 용순이도 동의한 건가요?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자체가 이 어머니는 용순이랑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치카 배우 본인이 이제 시나리오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고 자기가 이 새엄마가 기존의 새엄마랑 다른 느낌이 있어서 자기도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톤과 어느 정도 더 용순이를 예뻐하는가에 대한 그런 정리만 조금 더 진행됐었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그 마지막에 그 새엄마가 레슬링 선수라는 설정이 이미 주어져 있고요. 마지막에 엄마가 이제 2탄전으로 막아주잖아요. 정말 든든한 산처럼. 근데 이 영화의 흐름이나 색깔에 굉장히 맞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용순의 에너지라던가 그런 것과 되게 잘 맞물리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가 굳이 6탄전으로 몸으로써 이 상황을 해결해주는 상황을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기 영화에서 이제 차곡차곡 쌓던 것들 중에 하나는 해결이 되지 않는 순간까지 간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전 장면을 보면 극단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용순이의 머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용순이가 영어 선생님 머리를 잡고 있는데 그게 손이 놓지 않다 보니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용순이의 머리까지 잡아당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개입이 돼서 그것들이 정리가 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순이도 엄마도 서로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순간이 있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로 뭔가 더 해주지 못하는데 그 순간에 어머니로서 나오는 본능적인 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머니는 이 자리에 올 때도 이 자리에 와서 영어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용순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용순이 동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어머니 눈에도 영어 선생님의 행동이나 환경들이 여의치 않다는 것은 보였을 것이고 그런 어머니가 뭔가 위로를 할 수도 없는데 반사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냥 어머니로서 어떤 극단적인 그냥 모성애가 보이는 장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장면이 센 만큼 그 뒤에 용순하고 어머니는 가벼운 터치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냥 멀뚱히 서로 떨어져 있는 채로 용순이 나가는 걸 엄마가 지켜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어느 정도 본능적인 반사신경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미처 어느 정도 깨우치진 못했겠지만 순간적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제 타이틀롤인 용순이 이런 모습도 너무나 개구진 모습도 보이고 반항적인 모습도 보이고 사랑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보였던 장면이 그리고 특히 공들여서 찍었다고 생각하는 컷들이 달릴 때였던 것 같아요. 가장 예뻐 보이는 순간이 저는 용순이가 달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혼자 있을 때여서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솔직한 상태로 혼자 두 다리로 단단히 서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네. 용순을 연기하시면서 가장 심리적으로 밀착된 상태로 연기를 했던 씬이 혹시 있을까요? 아마 용순이가 가장 솔직할 때가 친구들이랑 있었을 때였을 것 같아요. 물론 친구들한테도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용순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화를 찍고 이제 완성본을 봤을 때도 친구들이랑 용순이가 저렇게 서로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세 분이 친구들이 함께 할 때도 정말 즐거웠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방금 친구들과 사랑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영화 속 모두가 사랑에 빠져 있더라고요.
다들 약간 사랑꾼들이에요. 네, 특히 얼마나 금술이 좋아요, 저 부부는. 그 되게 서민적으로 보이는 그 잠옷 바지 하나에도, 그리고 엄마가 몽골에서 가져왔을 것 같은 그런 장식물들 하나에도 그 사랑이 느껴졌고,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꽉큐는 사실상 용순을 짝사랑하고 있었고, 또 우리 문희도 꽉큐를 사랑하게 되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영어 선생님마저 체육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체육 선생님만 그 감정이 모호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소외된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2번, 3번 보면 가장 연민이 가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연민이 가고 정말 많은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구마 100개 먹은 친구한테.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용순이를 좋아하지만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그거. 근데 그게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꿈과 현실 중에서 꿈을 쫓지 못하거든요. 현실적인 거에 너무 치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용기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그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영어 선생님도 있고 용순도 있고 다 잃은 좀 어리석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전 그 장면도 재미있었어요. 그 처음에 영어 선생님이 누군지, 그 상대의 여자가 누군지 모를 때 영어 선생님의 뒤통수만 나오고 술집 같은 데서 저 체육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할 때도 뭔가 동등한 관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윗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라 그 언어의 뉘앙스가 지금 바람을 피고 있는 건지 뭔가 상담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뉘앙스가 있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언어의 뉘앙스인데요. 사실상 최여진 씨라는 배우가 영어 선생님을 연기하고 있는데 이분의 목소리나 약간 톤이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적이어서 영화가 일부러 이 존재를 들키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굳이 이런 배우를 캐스팅한 데에는. 이 영화를 보시면은 그중에 영화 선생님 치킨집에서 이제 뒷모습이 나오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다 누군지 아십니다. 그것을 뭐 숨기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되게 많이 있었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냥 삼총사가 그걸 추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쟤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안다. 쟤들은 어디까지 저렇게 자충우도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을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시는 사실 찍을 때 같은 경우는 영어 선생님 모습도 실제로 찍고 여러 가지 컷들이 있는데 거기서 영어 선생님은 딱 그 정도 선으로만 우리가 알려줘도 아 애들은 모르는데 우리만 알고 있구나라는 묘한 동질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종의 흔히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사기 캐릭터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극중 설정 배경은 원래 그 두남군의 출신이고 굉장히 명문대를 나와서 고향으로 정착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분이 이런 시골 마을에서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체육 선생님의 딜레마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흔히 그리는 노총각 체육 선생님들의 딜레마라고 하면 적당히 결혼해서 적당히 살아라라는 그런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체육 선생님을 두고 양쪽에 영어 선생님이랑 꿈과 그리고 이제 저돌적인 용순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줄타기는 아니지만 그런 혼란스러움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사귀는 학생이 용순이 같은 성격이면 진짜 곤란할 것 같기는 해요. 컨트롤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영화에서 그 언어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부분은 인상적이었던 거는 용순이 엄마가 몽골어로 얘기할 때 그리고 선생님과 영어로 얘기할 때 한국말로 하라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지가 되게 가여운 거예요. 이 언어의 권력이라고 할까요? 거기서도 약간 배제되어 있는 용순의 처지가 딱 보이는 씬들이라 그것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도 세련된 사람인 척 하다가 진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사투리를 막 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사투리도 자기들끼리 있을 때랑 또 선생님이랑 있을 때랑 또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예,
그 제가 대전 출신인데 대전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는 사투리를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가장 의식할 만한 것들이 여기 선생님들이 다 표준어를 쓰십니다. 표준어를 쓰시는데 그 표준어를 쓰는 선생님들을 상대할 때 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사춘기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때 언어 하나만으로도 되게 민감하고 최신어 하나만으로도 되게 신경 쓰는 시절이어가지고 그런 지점들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희가 유독 요즘 언어를 많이 쓰고 있긴 하나 봐요. 그쵸? 뭐 극혐이라던가. 네. 되게 민감한 시기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감상과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 선착순 5분께는 선물이 있어요. 용순 썸머 패키지 하고요. 미세먼지 마스크를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제 앞에 계신 분부터 받을게요.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빨리 여쭤볼게요. 하나는 이거 배경을 충청도 농촌으로 설정하신 이유를 예를 들어 경상도 농촌이라든지 대도시로 안 하셨던 이유를 알고 싶어요. 출신이 충청 쪽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교실에 그 대난 출신 머리끄댕이 그 장면의 비하인드랄까요? 한 번에 잘 되셨는지 그런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그 충청도는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 실제 배경이 옥천 안남면의 저수지입니다. 근데 저 저수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랑 느낌이 다릅니다. 물이 넓은데 넓은 만큼 깊지가 않고 산이 둘러싸여져 있는데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하고 산하고 물하고 같이 보이는데 그게 그냥 아이들의 정서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공간의 느낌과 휴식처 같은 느낌들이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충청도 배경으로 골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교실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어머니가 업어치기 하는 장면이 정말 리얼리티 있게 빵 하고 터졌습니다. 첫 테이크 빵 하고 터져가지고 그때 그 주위 계신 분들의 표정이 연기가 아니라 진짜 놀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혹시 그 장면에서의 뭐 에피소드라던가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그때 그 장면을 저희가 이틀을 찍었어요. 이틀을 찍었는데 서로 이제 다칠까봐 서로 되게 걱정하고 조심하고 했었는데 최하진 선배가 이제 다치셔가지고 등을 이렇게 그래서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네요. 등을 다치셨습니까? 네. 네. 시험. 뭐 심한 부상은 아니죠? 아니요. 네. 심각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또 있으십니까? 네. 저쪽에 계신. 네. 용순이가 임신을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감독님께 여쭤볼까요? 그냥 그 임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균일되게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좀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다의 정도로 정리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육하고 용수는 사귀는 관계입니다. 사귀는 관계인데 그 둘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보시는 분들이 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판단으로 얘네들은 어떤 관계였을까를 추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거 떠나서 용순이에게서 임신이라는 소리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싶은 욕망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순이를 극중의 영화를 보시면은 용순이가 어떤 그 임신에 대한 어떤 징조를 보이고 난 뒤에 검색을 하지 않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최욱 선생님이 아침에 그 모텔에서 묘령의 연인하고 나오는 장면을 보고 난 뒤에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용순이가 어떠한 그 순간에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잡아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여성이 거기서 내가 이 사람 붙잡고 싶을 때 하는 카드가 임신일 수 있겠다고 선택하시기까지는 좀 갈등이 있으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되게 영화적으로도 민감한 소재가 될 수 있고 그 민감한 소재를 이제 뭐 사회적으로도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그냥 용순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날 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정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안전한 날이었지만 용순이에게든 채욱이에게든 그날이는 정말 안전했지만 다른 여지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용순이가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 임신이라는 그 소재 자체가 용순이는 채욱에게 그리고 가장 절친한 문희에게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채욱을 붙잡고 끝낼 생각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이게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알려지고 크게 소동까지 번질이라고 자기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잡고 보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 먹은 것처럼 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생각보다 좀 더 앞서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재가 가장 간절함이 어떤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여기 계속 먼저 들어주신 관객분. 네.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약간 세월을 추모하는 그런 이스터에그랄까, 그 노란 리본이나 그 영화 마지막에 용순 달릴 때 그 스톱모션 멈출 때 20분 14초 416 나오는데 이걸 쭉 읽으면 2014년 4월 16일이잖아요. 그런 걸 넣게 된 계기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시사 끝나고 이런 질문이 나와서 그 답을 이렇게 되게 상세히 드렸는데 기사를 보시고 저희가 세월호를 이용하거나 광고 홍보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은 세월호는 절대 홍보나 어떤 광고나 어떤 목적으로 상업적이든 어떤 취지로서는 절대 활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실제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2014년도에 저희가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나리오 작업 중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저희가 크레딧 보시면 영진이 독립영화 제작지원장입니다. 독립영화 제작지원을 할 때 당시에도 세월호 그 사고에 대한 미수습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부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사실 저거 다른 영화들 시나리오를 많이 봤습니다. 다른 영화들 시나리오 많이 보면은 세월호의 아픔이나 이런 피해자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 다룬 영화가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런 것들 다 빼자, 정말 다 빼고 세월호랑 상관없이 그 추모한 마음만 갖고 영화는 영화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대의 인물들입니다. 동시대,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던 시절도 마찬가지고 극중의 배우들의 나이와 실제 그 피해자의 나이들도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동시대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애도는 반드시 저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초와 이런 이제 미술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실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좀 좋은 세상이 올지 어느 세월에 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냥 그런 애도의 마음을 한 번씩 그냥 각자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만 했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채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긴 해요. 최소한의 애도란 말이 마음에 남네요. 배우분들에게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까요? 네, 저쪽에 계신 분. 저 우선 고등학생으로서 용순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제가 최근에 특별시민을 봤어요. 거기서 이수경 배우님이 호통 소리를 지르시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제가 봤던 이수경 배우님들은 되게 소리를 잘 지르시는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는데, 혹시 그런 연기를 잘 하실 수 있는 비결이라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많이 그런 좀 센 캐릭터,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캐릭터들을 많이 했죠. 근데 100% 제 의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비결은 없는 것 같고, 그 역할을 열심히 해내려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방법, 기술적으로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시민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현장에서 보실 때 이수경 배우는 뭔가 직관이 더 강한 배우인 것 같나요? 본능적으로 연기하는 배우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도 되게 의외였던 거는 일단 직관, 본능 되게 뛰어난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이 얘기를 딱 주셨을 때 제가 듣고서 좋은 아이디어도 되게 많았고, 반대로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해보면 좋겠는가라고 던져드리면 되게 빠른 수용과 또 대처 방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저도 놀라웠던 거는 되게 직관과 본능이 뛰어난데 준비를 되게 철저히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노트에 분석도 하시고 되게 철저히 준비를 오시는데 플러스로 본능이 있으시니까 완벽한. 예,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놀라웠어요. 네, 되게 수줍음도 좀 많이 타시는 것 같고 실제 성격은. 네, 그렇죠.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이쪽에 계신 분 어디 받아볼까요? 네.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김동경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거의 마지막 장면쯤에 그 소화기 뿌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애드립인지 아니면 각본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정확히 뭐 대사는 그렇게 많이 안 적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남자들은 타짜라는 영화를 굉장히, 저는 타짜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타짜 막 대사 더 외워가지고 남자 친구들끼리 있을 때 엄청 그런 걸로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김혜수 선배님이 그 마지막 그 도박 그 판에서 조승우 선배님한테 그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쏠 수 있다고. 그게 지금은 그 약간 그거랑 약간 느낌이, 저는 되게 다급하고 이 친구들은 세상 모르고 막 저는 되게 다급해서 그렇게 때는 뭐 대사는 뭐 그렇게 없었고 제 그냥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그 느낌이면 이렇게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쏠 수 있어라는 김혜수 선생님 거를 따라하게 됐어요. 그거는 배우의 아이디어인 거요? 아, 그렇구나. 네. 또 있으세요? 여기 앞에 계신 분 먼저 받고 그 다음 갈게요. 네, 우선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가볍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영화 초반 정도에 이제 빠큐 욕 맡으신 배우분이 이제 시 쓰시잖아요. 뭐더라? 철병녀. 네, 철병녀랑 점이라든지 네. 그거는 누가 지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예, 열심히 제가 썼고요. 원래 시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저희 PD님이랑 회의하다가 이 시가 되게 좋다는 그 시가 많이 됐습니다. 그걸 낭독하실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되게 잘 보이고 싶었고 되게 수줍음이 약간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 해주고 그냥 나레이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그런 기분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수줍고 네. 찍힐 거 알겠지만 네, 네. 되게 사랑스럽기도 하고 웃기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 그러려고 노력했어요. 네. 감독님 혹시 학창 시절에 시를 쓰셨나요? 저는 시를 못 씁니다. 이 영화를 위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그 뒷자리에 계신 분. 서머 패키지 못 받게 돼서 아쉽은데 그래도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독님하고 이수경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용순이 대판 싸우고 나서 다음 장면에서 강가에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기로 어떤 슬픔을 사귀기 위한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행동으로 봤었는데, 사실 그런 행동을 하는데 뭐 강가에 눕는 거 말고도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제 육상 선수이니까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펑펑 운다든지 하는 식의 어떤 다른 제스처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강가에 누워서 사귀는 그런 감정을 사귀는 식으로 장면을 연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수경 배우님이 그 장면을 연기할 때 어떤 생각이라든가 느낌을 갖고 감정을 갖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강가는 용순이한테 되게 기쁘고 슬픈 공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엄마와 마지막으로 나왔던 강가고요, 아이들하고 노는 강가고, 그래서 얘가 가장
자신 본연의 감정을 어쨌든 들켜버리고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고 난 뒤에 찾아갈 공간이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거기가 지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게 가장 보여주기 싫었던 모습들도 보여줬었고 가장 행복했던 공간은 강가밖에 없기 때문에 강가를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극중에서 보면 용순이가 실제로 처음으로 물에 몸을 담그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엉덩이가 닿을랑말랑 이렇게 물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손장난만 치는데 그렇게 강가랑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자갈을 주울 때는 강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 친구들하고 놀던 시절에도 강에 손만 담그던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모든 거를 다 내려놨을 때는 그냥 그 물에 들어 누워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들어 눕지 않았을 것 같은 용순이어서 들어 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사실 실제 저 강물에 저희 뭐 조명 감독님도 그렇고 스태프들이 한 번씩 누워봤었는데 그게 참이다. 근데 실제 굉장히 찬데 그냥 그런 이질감적인 굉장히 뜨겁고 막 가루 묻고 이랬는데 그 흐르는 물에 몸을 맡겨서 누워 있다고 하면 하늘도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정신이 한번 뜨이는 그런 내보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네, 수경 배우님께서 저 장면이 이제 1회차, 2회차 찍을 때 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흘러간 전사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의 이제 클라이막스를 이제 표현해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도 한 번도 뭐 물에 누워서 뭔가 감정을 표출해 본다던가 한 번도 물에 누워서 뭔가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잘 될까 표현이 될까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잘 될지 모르겠다고 많이 약한 소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찍기 전에 계속 대본을 훑어보면서 용순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계속 머릿속에 주문처럼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감정을 쥐어짜서 이제 표현해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감정 이제 테이크를 몇 번 가서 이제 감정이 좀 소모됐을 때쯤 이제 언니가 뒤에서 안아주는 장면을 찍었는데 이제 감정이 너무 소모돼서 안 나올 것 같을 때 언니가 뒤에서 안아주니까 다시 한번 그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움도 받고 노력도 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영화로 보셨을 때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였어요? 그 씬에 대해서? 아예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 생각보단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저는 이 영화의 대표적인 이미지라는 생각까지 드는 장면이었어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의미가 생기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아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네. 아빠가 마지막쯤에 용순이한테 좋은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료를 해주는데 용순은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가 떠나고 아빠가 엄마가 좋지 않았던 그런 관계 때문에 너무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막 집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좀 풀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왜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까지 있었을까? 최동훈 배우님한테 들어볼까요? 마지막 질문을 감독님이 아니라 저한테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7살까지만 이쁘다고.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랑은 더더욱 얘기 안 하고요. 딸도 한 중학교 1, 2학년쯤 되면 친구들이랑 놀고 절대 얘기 안 하대요. 저 경험해보지 못해서 늘 얘기만 듣고 간접적인 얘기만 듣고 한 건데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를 내가 엄마 만들어줄게 좀만 기다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땐 이미 다 커버렸고 그래서 말할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들을 좀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마지막에 이러이러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과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멋진 대답이 됐나요? 네, 저는 아버지의 심정은 그 느린겨라는 대사 하나로도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용순을 생각하면서 새 엄마를 골랐던 마음은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 처음에 화상 채팅하고 있던 분이 다른 분이잖아요. 그쵸? 에바가 아니에요. 그때는 얀스카라고 나오는데 필리핀 여성이었죠. 그러니까 여러 명을 후보로 두고
진득하는 시간을 가지고 고르고 있었다. 예,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좀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촬영을 거의 1년 전쯤에 하셨죠.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떻게 남아있는지, 어떤 영화로 기억되어 있는지 듣고 싶거든요. 김동영 배우님부터 들어볼까요? 찍은 지 1년 됐는데 저는 그거 찍을 때 그냥 감독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이 오는 게 너무 재밌었고 좋았고 모두 이렇게 감독님하고도 소통도 되게 잘 되고 여기 나오시는 이제 배우분들하고도 소통이 잘 되고 하니까 저한테는 되게 여름에 덥고 막 짜증날 수도 있는데 그냥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진짜 멋있는 얘기 막 하고 싶고 막 이런 제가 알 주변이 별로 없어서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과 같이 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되게 동문 선배님하고는 되게 오래 됐었는 저 이제 같은 회사니까 되게 오래됐었는데 한 번도 작품을 못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동문 선배님이랑 같이 작품 해보고 수경이도 그렇고 햇살 처음 보고 형도 그 전에 알긴 했는데 이광도 친해졌고 하여튼 되게 모든 좋은 분들을 만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 네, 더불어서 관객 여러분들께 한마디 예. 인사도 해주세요. 이제 6월 8일 날 경험입니다. 재밌게 봐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예, 좀 네이버 이런 데다 좀 글 좀 이렇게 좋은 글 많이 써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에 조심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냥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부산 가서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역시 너무 좋았어요 영화가. 그래서 처음과 끝이 되게 일치되게 너무 좋았던 영화로 기억되고요. 채욱 역할로 생각을 했을 때는 남을 봤을 때 채욱은 둘 다 놓쳤는데 저 배우 박글록은 그래도 연기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더더욱 채욱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 6월 8일 많은 대작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이뻐해 주시고 글도 좋게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한국에서 처음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의미 있는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지금도 여기 앉아 있는 게 당신들이 앉아 있는 게 너무 소중하고요. 그냥 저를 이렇게 외국 사람인데 이거 영어 들어갈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한국에서. 근데 이렇게 일단 그냥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인사인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한 분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냥 제가 아무래 보면은 이게 외국에 와가지고 혼자예요. 가족들이 다 몽골에 있으니까. 근데 모든 분들이 그냥 진짜 가족같이 해주고 우리 그 김시혜 PD님이 있는데 정말 엄마같이 저한테 해줬어요. 계속 지금까지 계속 해주는데 이제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몽골 가서도 우리 영화 많이 홍보할 테니까 우리 영화가 한국에서 꼭 대박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우리 용순이처럼 되게 유난스러웠던 때가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유난스러운 그 모습을 겉에서 이렇게 왜 저러지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세하게 바라봤던, 또 눈으로서도 그렇게 바라봤던 기억이 저는 저희 사춘기 시절도 기억나게 되고 그랬던 영화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6월 8일 개봉인데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돌아가셔서 좋은 리뷰 많이 남겨주시면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천만 영화 3개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아마 흥행은 저희 영화가 10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에겐 이 영화가 더 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들이라는 그 아트에서 제작한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올해 최고의 영화는 우리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니까 그 윤강 감독은 모든 신인 감독상을 다 휩쓸었고, 올해 최고의 영화는 전 용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 많은 분들이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 기다리셨을 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 기대에 저희가 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에 돌아가셔서 꼭 리뷰 남겨주세요. 저희 정말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트도 눌러드리고 댓글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제일 마지막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생각을 했는데 떠오르는 말이 마땅치가 않고요. 그 찍을 때 너무 다들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시는 거는 모든 영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유달리 고생했고 유달리도 행복하게 찍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찍을 때 이게 어쩌면 내 인생의 유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뒤를 보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여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돌아가시는 길에 그 좋은 마음들 인터넷으로 표현해 주시면 소중히 안고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이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한 분도 자리를 뜨시지 않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이요? 왜 세 번이요? 나도 하긴 했는데. 관객분들 오른쪽으로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5분은 앞에서 그 증조품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세요.